안녕하세요. 저는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남동생입니다. 누나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매형이 전화로 거래 끊어서 피눈물 보게 해주지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협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부품 제조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격리를 보셨고 납품 일정을 관리하셨습니다. 누나는 큰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안정을 원했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장 바닥을 뛰어다녔습니다. 기계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30대 초반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누나는 제가 사춘기를 겪을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쁠 때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학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진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숫자에 강하니까 경영 쪽으로 가. 아빠 회사 이어받으면 안정적일 거야. 누나의 말은 늘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부모님은 현장에서 손을 떼셨지만 한 가지만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등을 맡기는 팀이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누나가 결혼한 뒤에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누나는 회사원 월급으로 안정을 쌓았고 저는 현금 흐름과 납품 일정을 정리하며 가업을 키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빚진 마음이 나를 버티게 했다. 누나는 결혼 후에도 시가를 챙겼습니다. 경제 부담도 나누었습니다. 매형의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 누나의 월급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누나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불편했습니다. 누나는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쌓여 있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누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정리했고 납품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누나네 집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뒤에는 육아용품을 챙겨주었습니다. 누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등을 맡기고 사는 팀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며 누나의 얼굴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매형의 사업이 커지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누나는 혼자 조카를 키우며 시댁 챙기기를 병행했습니다. 저는 전화로 누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누나는 아직은 버틸만 해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버틸만 하다는 말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받은 만큼 돌려주자고 다짐했다. 결혼 초기에는 매형의 사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호 지원 체계가 잘 돌아갔습니다. 매형은 건설 관련 자재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성실하게 거래처를 넓혀갔습니다. 저는 매형의 사업 모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누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카가 태어나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매형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와도 가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업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매형이 성실한 사업가라고 믿었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이 평온하게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평온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매형의 사업이 커지면서 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매출이 오르면서 그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이해 속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준비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보호는 약속이었다. 매형의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도 넓어졌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저는 가끔 매형 회사를 방문하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형은 거래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아서 바빠 죽겠어.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매형 회사가 일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래 구조를 이중으로 설계했습니다. 만약 한쪽 거래선이 끊기더라도 다른 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백업 협력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영을 배우며 익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습관처럼 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구조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조카는 유치원에 다녔고 누나는 퇴근 후 조카를 데리러 가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매형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의 목소리에서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누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금은 보통 작은 소리로 시작된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거짓말도 늘었습니다. 운동 핑계가 루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매형은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누나는 혼자 조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명절 때 누나를 만나며 물었습니다. 매형은? 누나는 답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와.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매형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누나가 연락하면 지금 거래처랑 술자리야.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끊었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휴무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누나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느 날 매형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누나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매형은 짜증을 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이해해. 거래처를 아예 안 볼 순 없어. 말투에는 합리화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합리화는 책임을 미루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누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합리화는 책임을 미루는 이름이다. 매형 어머니는 누나를 대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누나에게만 시켰습니다. 누나가 지쳐서 잠깐 쉬려 하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꼴로 체면을 어디에 두니?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누나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할 때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매형은 가만히 있어? 누나는 답했습니다. 걔는 듣는 척만 해. 매형은 시가에는 체면만 썼습니다. 우리 쪽 도움에는 인색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할 때도 납품 기한을 자주 미뤘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빠서 깜빡했어.
다음 주에는 처리할게라며 넘어갔습니다. 저는 매형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누나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매형은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누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상황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가까운 수고에 인색했다. 누나는 어느 날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실신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고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충분히 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서 상간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매형의 메시지, 낯선 여성과의 대화, 호텔 예약 내역. 누나는 모든 것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동시에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소문이 시장에 선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 회사의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누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등을 맡기는 팀이니까요. 저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분명했다. 누나는 상간 소장을 발송했습니다. 시간은 압박과 무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매형 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도장 찍고 조용히 끝내. 소문나면 너만 손해야. 저는 그 통화를 녹음하라고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모든 통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법과 증거 로드맵을 공유했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 시어머니 위자료 청구,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버틴다. 저는 누나를 안심시키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매형의 외도 정황, 시어머니의 폭력, 협박, 통화 녹음. 하나하나 폴더에 담았습니다. 백업을 3군데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증거 인덱스를 작성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누나도 안도했습니다. 그의 우리와 나의 우리는 달랐다. 누나는 쉬어야 했습니다. 저도 공장과 납품 일정이 빠듯해 밤을 새면 둘 다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는 쉬어야 해. 이대로 가면 몸이 먼저 망가져. 누나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카를 누가 봐?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나도 공장이랑 납품 일정이 빠듯해서 밤을 새면 둘 다 무너져. 가족은 팀이니까 역할을 나누자. 저는 평일 저녁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를 제안했습니다. 스케줄이랑 비용은 내가 맞출게. 누나는 회사 일이랑 법적 대응에만 집중해. 누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일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를 섭외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조카를 돌보고 저녁 준비와 청소를 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기꺼이 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돈보다 지친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어느 날 밤 매영 어머니가 누나네 집에 난입했습니다. 조카가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나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3개 열리더니 매영 어머니가 들어와 누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을 고소해. 누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누나는 목과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조카는 방문을 열고 나와 물었습니다. 삼촌, 왜 경찰차가 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매영 어머니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누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날 거야.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다 해결할게. 조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보통 취기 속에서 튀어나온다. 녹음, 사진, 블랙박스, 문자 캡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영의 외도 정황, 시어머니의 폭력, 협박, 통화 녹음. 하나하나 폴더에 담았습니다. 백업을 3군데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누나는 생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우리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매영은 전화로 회유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애기가 있잖아.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증거 인덱스를 작성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누나도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 시어머니 위자료 청구, 3가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니까요. 떠남도 돌봄의 한 종류일 수 있다. 누나는 상간, 이혼, 매영 어머니 위자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3개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매영은 전화로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거래 끊어서 피눈물 보게 해주지.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해보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은 압박했습니다. 도장 찍고 조용히 끝내. 저는 타임라인을 첨부해 서류를 보강했습니다. 매영의 외도 시점, 시어머니의 폭력 날짜, 협박, 통화 시각.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영은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법인, 대체 라인, 백업 협력사. 매영이 거래를 끊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형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의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소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매형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방향을 안다. 투자자와 거래처가 매형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매형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사장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회사 대리가 저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장실 앞이 난리예요.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하겠다고 난리고 거래처는 계약 취소하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누나는 판결과 합의로 경제와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비, 위자료, 모든 것이 누나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은 대체 라인으로 매출을 유지하며 보강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협박은 구조와 ESSA와 ERCCONTINUERMODIFIER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매형은 자신의 협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 누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카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카는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매형은 몰락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게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등을 맡기는 팀이야. 누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조카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돈은 돌아오고 믿음은 더 크게 돌아왔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협박이 무너진 자리에 신뢰가 들어섰습니다. 누나는 가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누나는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조카도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는 왜 이겼어? 저는 조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야.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삼촌처럼 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협박은 구조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요. 기록은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요. 가족은 서로 등을 맡기는 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길 거야.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조카도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그 길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은 서로 등을 맡기는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머니는 누나를 안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누나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힘은 협박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역할을 나누며요. 누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요. 다음번 우리는 경계 안에서 지키겠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